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사례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악성 코드 분석 방법 첫 번째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서 직접 접속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악용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프락시 도구. 저희들이 이미 배웠던 파러스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예, 프락시 도구인 파러스를 먼저 띄워주시고요. 예, 띄워주신 다음에 웹브라우저 프락시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 도구에 가셔가지고 도구에 인터넷 옵션 연결에 랜 설정이었죠? 예, 그래서 프락시 서버 보시면은 로컬 루프백 그죠? 127.0.0.1 그리고 포트는 저희가 이미 세팅했던 5000번으로 일단 통일해 놓고요. 그쵸? 예, 확인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파러스를 띄워주시고 파러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기본 설정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네, 툴스에 옵션스 그 다음에 로컬 프락시죠. 여기 보시면은 예, 즉 127.0.0.1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포트와 동일한 5000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그 파러스의 데이터를 중간에 일단은 실제 접속 안 하고 중간에 가로채면 되겠죠. 그래서 프락시 예, 즉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나간 데이터를 잡겠다. 트랩 리퀘스트를 체크를 일단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 테스트했던 1.html 있었죠. 이거를 일단은 예, 노트패드로 여시고 이게 지금 아마 엘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큐멘트 라이트가 엘러트로 되어 있는데 그죠? 이거를 원래대로 예, document.write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실제 URL 접속을 시키겠다. 그죠? 저장하시고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html을 실행하시면은 이게 웹브라우저, 즉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에서 EL에서 URL을 만들어서 실제 이쪽 지시된 URL 서버로 접속시키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미 프락시 도구인 파러스에서 웹브라우저 데이터 나가는 걸 잡겠다. 트랩 리퀘스트를 체크해냈기 때문에 이 URL이 해당 원격지에 있는 웹서버로 접속되지 않고요. 파러스에서 아마 분석된 결과, 즉 URL 정보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 조금 전에 변경하신 다큐멘트 라이트를 엘러트를 다큐멘트 라이트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1tm을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접속되지 않죠? 예, 대신에 보시면은 파러스에서 즉 웹브라우저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이 파러스를 통해서 웹서버 나가기 때문에 이미 한번 그 해당 URL을 분석을 했겠죠. 분석해서 URL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파러스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실 수 있다. 그럼 네, 그래서 두 번째 프락시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 관련된 데이터를 중간에 가르쳐서 URL 구조를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해봤었고요. 예, 세 번째는요, 예, 프로그램 보통 이제 디버깅 하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예, 보시면은, 예, 트레이스라는 그런 유틸리티 통해서 좀 확인이 가능하신데, 마찬가지로 예, 본 게시판에 지금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압축을 좀 풀어주시고요. 압축을 푸시면은, 예, 이렇게 되겠죠? 예, 디렉토리 아마, 그쵸, 두 개가 생겨 있고요. 그 중에서 예, 트레이스라는 디렉토리 가시면은 index.html이라는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예, 클릭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은 관련된 컨텐츠를 일단은 실행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요게 바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 이제 디버깅 어떤 버그가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왼쪽 메뉴 가시면은 트레이스 아웃풋 있죠. 여기서 run.js를 클릭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관련된 공격 키워드를 이 부분에다가 입력하게 되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탕화면에 1.html 있죠. 그걸 한번 갖다가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탐색기로 좀 메모장으로 좀 열도록 하고요. 노트패드 이거를 Ctrl A, Ctrl C 복사를 했습니다. 그죠? 복사하시고 run.js에서 이거를 붙여넣기 들어가 있죠. 참 한 가지 주의하신 부분들은요. 일단은 이게 자바스크립트 디버깅 툴이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스크립트 부분들 제거해 주시고요. 상단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거를 쭉 해주십니다. 제거해 주시고, 화면을 좀 밑으로 내시면 어플라이가 있습니다. 어플라이.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주시면은, 걔가 지금 자바 디버깅 툴인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요. 특정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뭐 소스 보기를 하시면은, 그걸 이제 디버깅 툴에서 분석을 해서, 이런 URL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PPT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들 세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악성 코드를 쭉 특정 위치에서 카피를 해서 뭐뭐.html 형태로 만들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는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랜이 연결되지 않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프락시 도구죠. 즉 파러스를 통해서 트랩 리퀘스트를 체크해 놓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장해둔 이 HTML 딱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지금 프락시 도구인 파러스에서 잡고 있겠죠. 그래서 URL 구조를 확인한다. 나름대로 안전하겠죠? 여기까지 URL 구조 확인했으면 바로 그냥 드랍해서 패킷을 그냥 삭제해버리죠. 그러면은 원격지, 이런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URL 링크를 좀 막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 자바스크립트 디버깅 툴을 이용을 해서요. 그죠? 보시면은, 트레이스라는 툴을 통해서, 키워드를 여기다 입력하고, 어플라이 누르면은 아까처럼 해서 특정 웹브라우저에서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형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가지고 탐색하는, 즉 탐지하는 방법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좀 띄워주시고요. 사이트 하나 접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요, www.virustotal.com입니다. 그죠? www.virustotal.com이죠. 접속을 하시면은 아주 재밌는 사이트죠. 전 세계에 있는 안티바이러스 그 제품들을 직접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뭐 상용뿐만 아니라 그죠? 공개용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색 엔진을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바탕화면에는 1.html 있죠? 그걸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찾아보기 있죠? 하시고 바탕화면을 보시면 1.html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보내기. 그렇죠? 보내시면은 쭉 이제 업로드 되면서 이미 검사한 파일이라고 나오는 것들은요, 예전에 이런 파일들 한번 검사한 형태고요, 그죠? 혹시라도 처음 형태다 그러면은 바로 결과가 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뭐 지금 다시 검사하기, 원래 뭐 처음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지금 다시 검사하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업로드가 되고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엔진들을 가지고 쭉 점검하게 됩니다. 그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뭐 MD5 해시값이죠? 파일에 대한 해시값이 이거고,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이 쭉 나오죠. 그래서 클램 AV에서 트로이젠 다운로드라고 일단은 그쵸? 탐색이 되네요. 그쵸? 그리고 저희 나라 거 N-프로텍트인가요? 그죠? 탐지가 안 됐고요. 그죠? 그 기타 것들 쭉 보시면은, 그쵸? 탐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러스토탈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특정 의심스러운 파일들을 업로드를 해서 비교 검토할 게 있죠. 그 이유는 아마 특정 이제 보통 이제 한 개 제품을 쓰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패턴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면 탐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다른 쪽 제품에 탐지 못해더라도 다른 제품 쪽에서는 탐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1템 해봤더니 어딘가요? 총 4개의 탐지 엔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허니팝 그런 엔진을 가지고 탐지하는 방법들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니팝 같은 것들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이제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벤더사 쪽에서 보통 설치해 놓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취약한 서버를 만들어 놓습니다. 취약한 서버를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공격 코드 같은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유입된 데이터라든지 파일 변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패턴들을 만드는 것들을 뭐 허니팟 이런 서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이드 인터액션 허니팟이라고 해서요, 뭔가 이제 침입이 시도가 됐다. 그랬을 경우 아마 뭐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기타 뭐 메모리 이런 것들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시스템 자체 어떤 변화를 모니터링해서 분석을 한다. 그쵸?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 방법은 상당히 좀 난해하겠지만은 어떻게 탐지율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로우 인터액션 허니팟입니다. 이건 주로 미리 사전에 뭐 패턴을 미리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exe 패턴을 갖고 있다가 외부에서 그런 A.exe 패턴들이 뭐 네트워크 패킷상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악성 코드가 들어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등록된 패턴을 가지고 탐지하는 것들이 로우 인터액션 허니팟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다양한 그런 이제 공격 코드가 들어올 경우는 탐지율이 낮을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 그 패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쓸 것들은요, 스파이바이라는 그런 엔진인데,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웹사이트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즉 웹사이트에 특정 의심스러운 웹서버를 이제 검색하게 되면은 이쪽 사이트의 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디렉토리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파로스처럼 해서요, 그런 URL 구조를 쭉 가져오는 웹크롤러라는 그런 엔진이 하나가 있고요. 첫 번째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집된 그 페이지를 즉 내부의 체킹 엔진입니다. 체킹 엔진은 뭐과 연동되어 있다. 즉 안티바이러스 제품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이 URL에 악성 코드가 링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체 패턴 엔진이 있어가지고 이것과 또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스파이바이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사용하는 방법은요, 먼저 그 파로스처럼요, 랜 설정 부분을 좀 변경을 해주죠. 그래서 프락시 서버 쪽 가셔가지고요, www.spyby.org라고 일단 주소값 넣으시고요. 포트는 8080으로 일단 기록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쪽 웹브라우저 수치에다 뭘 입력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http www.spyby.org 8080으로 접속하겠다. 그 다음에 슬래시 물음표 하시고 URL입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하기 위한 검색 대상인 URL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번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그쵸?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이 자체 좀 spyby.org라는 그런 탐색 엔진이 쭉 하면서 크롤을 하게 됩니다. 그죠? 크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쭉 나타내는데, 딴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널라이즈가 지금 is going to take 합니다. 15초 정도 남았다. 그죠? 계속 줄어듭니다. 지금 계속 URL 수집하면서 계속 비교 엔진과 비교를 하면서 그런 이제 공격 코드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시켜주고 있겠죠. 보겠습니다. 3초 남았나요?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URL이 컴플리트 됐다. 분석이 완료됐고, 보니까 unknown.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턴이 없는 거죠. 혹은 dangerous, 즉 위험한 그런 것들은 지금 뭐 밑에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금 나오죠. 그래서 found zero dangerous linking이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뒤에 URL 쪽에다가요, 관련된 특정 이제 검사를 원하는 URL 적어주시면은 크롤, 즉 URL 수집하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은 메인 옆에 스태티스틱스라는 그런 이제 링크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잠깐 클릭하시면은요, 기존의 사용자들이 점검했던 그 결과를 저장해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은 어떤 사이트에 지금 악성 코드가 링크되어 있다 확인해 되겠죠.
보시면 9월 2일날 2009년 2월 2일날 점검했네요. 11시 4분에 이런 사이트에 점검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에 악성 코드가 지금 적색에서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쭉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악성 코드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사용자들이 이미 검사를 했던 URL에 어떤 악성 코드 링크가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직접 접속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파로스를 이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소스 디버깅 툴, 자바스크립트 디버깅 툴을 이용했었고요. 네 번째로는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바이러스 검색 엔진을 통해서 확인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허니팝 스파이바이라는 엔진을 통해서 URL 수집하고요. 그쵸? 웹크롤러. 그 다음에 그거를 안티바이러스 제품 비교, 그 다음에 패턴 엔진 비교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들.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 방법 5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